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가 외출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올 때 한국 아이스크림. 전 세계적인 폭염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약 656억 원. 2021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거 먹어 이제? 메론은 좀 유명한데 다른 것도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 나라마다 달라요, 심지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멜론 맛 아이스크림. 우유를 첨가한 부드러운 멜론 맛뿐만 아니라 딸기, 코코넛, 망고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취향 저격. 그리고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 K-파워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K-아이스크림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뭐야?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를 석권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요. 베트남에선 일명 깸까 생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박! 아니지. 떡빵 싸만. 싸만피. 싸만피. 야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특히 매운 음식 먹고 뒤에 입가심으로 너무 좋아. 싹 마무리돼.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로 전 기자도 알고 오 기자도 아는 그 모두가 아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동남아에서 저 붕어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오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었는데다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거기다 한국 음식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생선 아이스크림? 재밌게 생겼는데 맛도 좋네?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취향 저격.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 생선 아이스크림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현지에선 전설의 한국 생선 아이스크림으로 판매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밌는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을 감싼 과자랑 크림이 조화로워요.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 난 팥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 팥맛,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등 다양한 K-붕어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감싼 이 붕어 아이스크림의 이 차밍 포인트! 녹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 이 겉에 과자도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묻어 좋아. 그러니까 동남아는 더우니까 빨리 녹을 거 아니야. 콘이면 줄줄 흐르거든. 질질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겠다 일단. 해외를 살살 녹인 달콤한 K-아이스크림의 위력.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화영어로 돼 영어인데? 있네.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엘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에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다 거야, 알아들어요. 이제. K의 감사하다. 위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치킨 버거, K-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적인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맛있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7위 공개합니다. 미국 캠핑족을 홀린 모모. 이번 특종은 미국 캠핑족들 사이에서요. 너 이거 써봤어? 한국에서 온 접이식 화덕이래. 작게 접혀서 휴대성도 좋고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유, 나도 잘 쓰고 있지. 아, 캠핑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난 K파워, 화제의 캠핑템입니다. 자, 저와 한 기자뿐 아니라 오 기자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만 화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것입니다. 저거 그냥 옥수수 쪄먹고 만두 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어떻게 화덕으로 써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만두나 고구마 등 간식을 쪄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찜기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삐에서는요. Foldable Stainless Steel Fire Pit.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야, 나 이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야, 저게 저렇게 되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캠핑 도구로 둔갑한 찜기가 수백 개 후기와 함께 별 5점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접이식 스테인리스 찜기를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무 장작을 올려서 불을 붙이는 소형 접이식 화덕으로 사용.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도 최고요, 휴대성도 최고요. 캠핑할 때 딱 안성맞춤이라 핫템 중에 핫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네, 이거 쓰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은 장비빨, 신상 감성템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템 찜기가 화덕으로 둔갑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K파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찜기의 무한한 변신, 용도는 다르지만 K찜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6위를 공개합니다. 보이면 사라, 품절 대란, 모모. 여러분, 일본인들 사이에서 글쎄 말이야.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자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 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5위를 공개합니다. 뜨끈한 모모의 맛.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에 온돌 이길 게 있어요. 아, 온돌을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맞아.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하냐. 다 뜯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돌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L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돌을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온돌을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돌은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 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젠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 시설 K 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4위 공개합니다.
1번. 한국인처럼 뭐뭐할래요? 뭐야?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짙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 같다.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일본아 내가 좀 연기를 한다 했어.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변타주시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을 롤 모델로 삼아 K-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で特にこのジベルディってやつはどの韓国のアイドルの方も絶対これを持ってたんですよ。メイクさんが絶対中心に。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